아직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젊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흐려지기도 하고 한참 동안 설명을 들어야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런데 다른 기억은 희미해지면서도 제일 잊고 싶은 기억은 바로 어제 겪은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 이모와 관련된 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쉽게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라면 동네방네 욕이라도 실컷 하여 속이라도 시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고모들보다 이모가 더 정겹고 정이 가는 단어라고 하던데 저에게 제 이모는 이 세상 가장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모와 악연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나 있던 음식점을 하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는지 욕심을 내시며 자신이 모르시던 사업에 뛰어드셨죠. 그런데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가정 형편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고 싶으셨던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이 빌려준 돈으로 일확천금의 또 다른 투자를 하셨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돈을 넣었다 하면 두세 배라며 꼬셨고 그 말에 넘어가게 되신 거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모든 희망을 잃었다는 박탈감에 이제 고등학생이 된 저와 엄마를 남겨두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 전에 엄마와 저는 살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정말 돈 10,000원 한 장 없었고 빚은 그에 비해 너무 많이 있었죠. 당장 지낼 곳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는 어린 시절 엄마가 키우다시피 했던 이모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이모부에게 시집을 가서 형편이 넉넉했던 이모는 당시 이모부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며 저희가 지내도 될 법한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 마당이 딸린 대골만한 집에 살던 이모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저희를 보고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곤란해하는 표정보다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죠. 어린 저도 느꼈을 표정이니 엄마도 분명 이모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에겐 도움을 구할 곳이 이모밖에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먼 산골짜기에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끝까지 답을 주지 않는 이모 집에서 나와 외할머니께 찾아간다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모를 나무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게 있는데 이모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를 도와주라고 말하셨나봐요. 이모부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릴 만큼 여리고 착한 분이라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한 형편과 오갈 곳 없어 지쳐있던 우리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희를 쳐다보던 이모의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서러운 남의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동생인 이모에게 도움받는 걸 미안해하며 일을 나가시면서도 집안일을 대신 맡아 하셨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항상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퇴근하여 지친 몸을 가지고 어떻게든 집안일을 하려 행동하셨죠. 저에게 형제자매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을 돕는 게 기본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모는 불쌍한 우리 모녀를 도와주기는커녕 엄마가 하는 집안일을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굳이 다른 일까지 가지고 와 엄마에게 시키고는 했죠. 언니, 설거지 다 했으면 TV장 뒤에도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이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했는데 그이가 주말이 다 되어서 올라오면
쉰다고 미뤄서 6개월 넘게 못했거든. 그리고 내일 휴일이니까 언니 쉬잖아. 그럼 마당에 있는 나무도 가지치기 해줘. 저거 사람 한 번 부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언니는 아마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얹혀 사는 입장에서 저희 사는데 집중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엄마나 저나 그 집에 머무는 생활비와 밥값을 하려고 집안의 작은 일 큰일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라도 해야 눈치가 덜 보일 것 같아 사촌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제 성적이 학교에서 전교 등수에 있다 보니 제가 먼저 생각해낸 밥값이었어요. 저 때문에 성적이 오르게 되어 이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하고 전적으로 저에게 모든 수업을 맡겼죠. 그 정도면 애들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셈이었으니까 저도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니 저희가 나타나 편해진 사람은 이모였죠. 맨날 집안일을 다 하는 저희를 믿고 자기는 밖에서 나가 놀았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이모는 괜히 저희 모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쓰던 멀쩡한 방을 갑자기 수리를 해야 한다며 반지하 창고로 옮겨 생활하게 했죠. 거기다 평소 눈치가 보이던 탓에 엄마나 저나 밥과 반찬 모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희가 같이 생활하게 된 이후 식비가 부쩍 많이 든다며 항상 큰 소리로 불만 섞인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맞든 안 맞든 자기가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은 우리 두 모녀가 훔쳐간 것이 되었고 일방적으로 도둑년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가도 지방에 있던 이모부가 주말을 맞아 올라와 생활하면 세상 착한 여자가 되어 우리를 알뜰히 챙기는 척을 했어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화가 났지만 얹혀 사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 이모가 이모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야자를 하다 조퇴를 하게 된 길에서 모텔을 나오고 있는 남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이모를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엄마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을 해서 이모가 혼나도록 하자 졸랐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는지 이모에게 가서 조카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모부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불륜남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좋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생사람을 잡는다며 이모는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찔리긴 했는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죠. 일부러 물건을 버려서 저희가 훔쳤다고 몰아세웠던 걸 우연히 사촌동생이 목격을 하여 넘어간 적이 있었고 이제는 살만한 것 같은데 일부러 집에 붙어있는 것 같다면서 엄마와 제 통장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다 보니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치욕적인 행동까지 했죠. 이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자 결국 이전부터 불만을 표하던 식비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이모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쫓겨난 거죠. 헤어지는 끝까지 난리였어요. 사업 망한 귀신 붙을지도 모른다며 저희가 나간 길에 팥과 소금까지 뿌렸죠. 이모의 외도 때문에 우리를 쫓아낸다는 걸 저와 엄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부에게 말해서 아주 끝장을 내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제 갈 길 가자며 저를 말렸죠. 당장에 몸을 뉘일 곳을 찾는 게 더 바빴기에 이모에 대한 복수는 뒤로 한 채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딱 우리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한 칸짜리 원룸이었죠. 그래도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고
돈을 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수능을 마치자마자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죠. 공부를 제법 잘하던 제가 학업을 마치는 걸 엄마는 가슴 아파하셨지만 당장 눈앞에 감당해야 하는 삶에 속으로 우시며 자책을 하셨죠. 매일 벌레가 들끓고 여름에는 온문을 열어놔도 덥고 겨울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웠던 그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어요. 음식점 서빙 알바를 시작으로 여러 가게를 다니며 주방일까지 배웠던 저는 돈을 착실히 모아갔고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장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이었지만 대학을 못 나오고 기술도 없는 제가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낡고 낡은 건물 한 귀퉁이에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지만 이 가게에서 꼭 성공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음식 재료를 다듬으며 정성을 다해 운영했죠. 오시는 손님마다 음식 맛이 좋다고 단골이 되어주셨지만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가게로 데려와 돌봐주면서 가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식란의 선행으로 저희 가게가 알려졌는데 그 소식이 신문을 타게 되면서 맛과 상관없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선행에 대한 격려를 음식값으로 표현하시려고 가게로 오셨던 손님들께서 예상치 못한 음식 맛에 소문을 내주시기 시작하셨고 금방 선행 때문이 아닌 음식 맛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정말 눈 뜨고 나보니 가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일을 하시던 엄마를 가게에 데려와 가게를 꾸려갔고 계속 장사가 잘 되어가며 옆 가게를 인수하고 벽을 트면서 제법 큰 식당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 정신없이 장사에만 몰두하여 살다 보니 제법 성공한 음식가게 여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소문은 더 멀리 퍼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존재에게 연락이 온 거죠. 이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모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언 10년 동안 단 한 번의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던 이모에게 연락이 온 거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확인하곤 이번에도 역시 경우 없게 말을 했죠. 너희 엄마랑 너는 어쩜 없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니?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너희 성공해서 그 동네 돈 다 긁어모으고 있다며.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을 해서 제일 고마운 사람에게 은혜 갚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니? 그때 은혜 안 잊었지? 소문으로는 떼부자라고 하던데. 돈 좀 있니? 저희 떼부자도 아니고요. 이모와는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 모욕 주고 쫓아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연락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던 엄마가 제 통화를 들으시고 통화 상대방이 이모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제 수화기를 뺏어들고는 반갑게 이모와 통화를 나눴어요. 인자니?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미안해.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살았다. 근데 저번에 연락을 했더니 네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어. 나중에 너가 살던 집에 찾아가니 이사 갔다고 들었고, 안 그래도 실시간에 너 찾으러 다니려고 했는데 가게로 전화한 걸 보면 우리 가게 알지? 여기 와.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자.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모가 못마땅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모인 줄도 몰랐죠.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거든요. 놀란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이모를 안으로 들였고 우선 배고파하는 이모에게 식사를 내어줬습니다. 이모는 입안에 있는 밥을 튀어가며 개걸스럽게 식사를 했고 저희와 떨어져 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참 쌤통이었습니다. 결국 불륜 때문에 이모부와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겁도 없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생각보다 일찍 귀가한 이모부와 사촌들에게 들키고 만 거죠. 결국 이혼 소송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산을 나눠받아 그 돈으로 먹고 살아보려 했는데 평소 이모부를 믿고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마저도 불륜 상대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가지고 있던 명품을 팔아 생활했지만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노숙자 생활까지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우리 근황을 알게 된 것도 바닥 찬기를 막으려 썼던 신문에서 성공한 저희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라 했어요. 저는 겨우 웃음을 참을 정도로 고소한데 엄마는 이모가 또 불쌍하다며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칠 이모가 아니었죠. 곧장 헛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언니, 나 생각해줘서 눈물 흘리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언니랑 미나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 어려운 시절이 딱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언니나 미나가 이런 가게를 차릴 수 있겠어? 지금도 당장 내일 살기 바쁘지. 미나에게 전화로 말했지만 나한테 받은 은혜 갚아야 하지 않겠어? 족보 없는 똥개도 밥 한 톨 주면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이라면 몇 배로 갚을 줄 알아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도 은혜에 포함되냐고 따져 묻고 싶었죠. 이모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미나야,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 무슨 마음인지도 아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선 되겠니? 우리가 조금 내어준다고 다 잃는 것도 아니니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도와주자. 이번 일도 좋게 생각하고 베풀어야 더 큰 좋은 일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말리고 싶었지만 착한 엄마의 성격을 알았기에 제가 괜한 소리를 했다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모는 과거와 정반대로 저희 집에 머물며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왕이면 집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하는 요리법도 배워 분점이든 새로 개업을 하든 저희처럼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도 했죠. 참 낯짝도 두껍고 꿈도 야무지다 싶었어요. 그렇게 원수 같던 이모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해올 때부터 알았지만 역시나 이모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거만했고 게을렀죠.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저희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는 마음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없어졌고 편히 먹고 놀고 싸기 바빴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면 이모가 어지른 집을 대신 치워야 했고 엄마가 마음 편히 밖에도 다녀오라며 준 용돈은 주기가 무섭게 하루가 되지도 않아 다 쓰고는 했죠. 쌀 한 번 씻지도 않은 주제에 맨날 지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다며 반찬 투정도 했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춘기 폭풍 속에 있는 못된 애 하나를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모라고 생각하니 더 미웠고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 봐줄 것 같은데 바람피다 걸려 이혼이나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주제에 아직까지 말을 싸가지 없게 했죠. 자기가 노숙자가 된 걸 저희 탓을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술에 취해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이모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이번에도 엄마는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와 똑같이 밉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피부 치우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고 했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도 엄마에게 계속된 막말을 하던 이모를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작정하고 골탕을 먹이기로 했어요.
엄마가 알지 못하게 어떤 식으로 이모에게 골탕을 먹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에서 마치 자기 집 안방 마냥 편하게 TV를 보고 있던 이모가 TV 프로성 명품을 보면서 잘 나가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떠들어대고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같이 TV를 보는 척하며 명품을 그리워하는 이모에게 갖고 싶냐며 넌지시 운을 띄워봤죠. 이모, 그렇게 가지고 싶으시면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뭐? 네가 웬일로 그런 기특한 말을 하니? 엄마랑 제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모가 도와주셨는데 제가 보답해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도 하나 해드리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은 털어낼 것 같아서요. 저 봐라. 지 이모 위에서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 편하자고 사준다는 거네. 그래도 뭐 준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그래서 뭐 사주려고? 저도 이제 능력이 되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뭐든 사드릴게요. 뭐? 정말? 뭐든지 사주겠다고? 엄청 비싼 것도 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억대 이런 건 저도 힘들고요. 이모가 생각하시기에도 적당한 걸로 고르시면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말 나왔는데 앉아서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명품관 가서 둘러보시다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해요. 요즘 명품 매장 웨이팅이 많아서 지금 가도 다 못 둘러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또 딴소리 하기 전에 바로 가자. 안 그래도 TV 보면서 옛날 생각나서 미치겠던데. 어서 가자. 선물을 해주겠다는 제 말에 신이 난 이모는 저와 불이 나게 명품관으로 이동하여 여러 매장들을 둘러보게 되었죠. 성질 급한 이모는 다른 매장을 보기도 전에 전부터 구매하고 싶던 제품이라며 선물을 선택했지만 저는 조금 더 이모에게 헛바람을 넣기 위해서 천천히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찔러보듯 점점 더 비싼 제품을 고르는 이모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라 했죠. 이모는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장한 명품관에서 과거 넘치던 허영심이 폭발을 하여 얼굴까지 달아올라 있었죠. 그러다 한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재고가 몇 점 없는 상황이라 빨리 구매